안녕하세요. 설정 DJ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도면 예제를 모델링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모델링 할 도면 예제는 이 도면입니다. 도면을 그린다면 우측면도를 이용해서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그리면 될 것 같은데, 자, 이 전체 폭에 대한 중심선을 이용해서 이 중심선의 중간 지점을 우리는 원점으로 해서 그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형태를 먼저 그리면 되죠. 먼저 그린 후에 이 부분을 그린 후에요, 회전이라는 명령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웠던 이 부분을 패턴이라는 부분을 이용해서 이 카운터 보링에 대한 부분도 작업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케치 명령을 실행하시고 우측면도죠. 우측면도는 YZ입니다. 자, 그런 다음 라인 명령으로요, 선을 하나 그린 후에 치수를 먼저 입력 후에 전체적인 크기를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치수를 하나 입력함으로써 전체적인 크기를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폭은 20이죠. 전체 폭은 20입니다. 그쵸? 자, 확인. 그런 다음 이 선은요, 선택 후에 중심선 있죠. 중심선 클릭. 그리고 일치구속 조건으로요, 이 중간점에서요, 중간점에서 원점에 이 지점에 일치를 시키는 거죠. 자, 그런 다음요, 라인 명령어로 그리면 됩니다. 그쵸? 어느 방향이든 그리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편하게. 자, 이 선은 일직선이 아닙니다. 동일선상으로 맞추시면 안 돼요. 차이가 납니다. 지금. 그쵸? 구속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런 실선에 대한 부분이 떴을 때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벗어나게 해서요, 이렇게 클릭을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그렸다면 이제 치수를 입력하면 되죠. 치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자, 클릭해서요. 제일 안쪽에 지름은 17파이네요. 17.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이 부분은요, 얼마죠? 35입니다. 35 입력하고 엔터 클릭. 그리고 이 쪽에 대한 지수는 45입니다. 그리고 제일 큰 지수는요, 70입니다. 그리고 이 선과, 그렇죠, 이 오른쪽과 왼쪽에 대한 이 끝지점에서 이 중심선과, 그렇죠, 끝지점을 일치를 시켜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평행구속 조건으로요, 자, 이 끝점과 이 끝점, 이 끝점과 이 끝점을 일치를 시킵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 이 폭은요, 15mm입니다. 그리고 전체 폭이 20이네요. 전체 폭을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래쪽에 이 중심선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수평하게 위치를 일치시켰죠. 그렇기 때문에 폭에 대한 전체 길이는 20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속이 되어 있죠. 초록색에 대한 부분을 클릭해서 움직여 봅니다. 아래 위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좌우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치수가요, 예를 들어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치수, 또는 이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한 치수가 빠졌기 때문에 규제가 없죠. 치수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요, 다른 방법으로 마우스 우클릭을 해볼게요. 마우스 우클릭 후에요, 자, 위쪽에 보면 모든 자유도 표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선에 대한 부분이 지금 좌우로 이동이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도 보여줍니다. 그쵸? 이렇게도 보여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위치에 대한 치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자유도가 좌측 또는 우측으로 움직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을 숨기고 싶다 그러면 마우스 클릭해서요, 모든 자유도 숨기기, 그럼 사라집니다. 그래서 치수를 보면 4mm가 있습니다. 그쵸? 클릭해서 이 부분에 대한 치수를 입력하는 거죠. 이렇게 입력하면은 완전하게 구속이 되는 겁니다. 자, 마무리. 회전은요, 회전을 클릭 후에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그쵸? 확인. 그런 다음 이쪽 평면에서요, 우리는 스케치를 하면 됩니다. 스케치 명령어를 실행하면 되죠. 면을 선택해서 스케치 명령어를 실행해도 됩니다. 그쵸? 자, 우선은요, 자, 이렇습니다. PCD가 57mm네요. 그러면 이 반은, 그쵸? 반은요, 57의 반은
28.5입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 원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하나의 점을 만들면 됩니다. 점을 찍어서 위치를 알려주면 되죠. 그리고 그런 후에 구멍이라는 기능으로, 그쵸? 구멍 작업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선은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 원을 하나 그린 후에요. 원을 하나 그려서, 자, 이 원은요, 57mm입니다. 그쵸? 57. 그리고 위치를 조금 옮길게요. 자, 오른쪽에 이 점이라는 기능으로 원의 선상에 노란 점일 때 클릭을 하는 거죠. 그런 후에 이 점을 움직여 보면 원상에서, 그렇죠, 원주상에서 움직입니다. 도면을 보면요, 이렇게 45도로 이루어져 있죠. 각도를 입력하려면 선이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자, 이 선 그리기 명령어로 원점에서 이 점이 있는 위치에 초록점이 뜰 때 클릭, 그리고 자, 이 원점에서요, 4분점에 클릭해서 이렇게 선을 그려야 됩니다. 그런 후에요, 자, 클릭해서 각도 값을 입력하는 거죠. 45. 그러면 완전히 구속이 돼요. 그쵸? 이 선들은 고성선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는 구멍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 점만 인식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두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도 되고, 또는 라인 명령어로요. 자, 원점에서 길이가 얼마였죠? 길이를 바로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이 안 된다 그러면 57/2, 57 나누기 2를 한 후에 탭키 누르면 되죠. 탭키. 그리고 45도입니다. 그쵸? 45 입력하고 엔터 클릭. 자, 그러면은 이렇게 바로 구성선과 이런 선들이 그려지면서, 그쵸? 이 위치가 바로 지정이 되죠. 원을 그릴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점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이 끝 지점에 초록점일 때 클릭합니다. 그쵸? 그런 다음 마무리를 하시고요. 자, 구멍 실행합니다. 그런 후에 우리는 카운터 보링입니다. 그쵸? 카운터 보예요. 6점. 그래서 단순 구멍의 시트에는요, 이렇게 카운터 보, 그리고 위치에서 보면은 하나가 바로 선택이 됐죠. 선택이 됐습니다. 그쵸? 자동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런 후에 카운터 보는 제가 전체 관통이라 했죠. 전체 관통입니다. 그리고요, 안쪽, 아래쪽 이 드릴의 지름이 6.6입니다. 그래서 6.6. 그리고 카운터 보의 지름은 11파이네요. 11. 깊이는 얼마죠? 6.8입니다. 그쵸? 6.8. 그리고 확인.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구멍 작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형태에서 이제 원형 패턴을 선택합니다. 그쵸? 원형 패턴에 대한 기능을 실행했죠. 실행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요, 피처를 선택합니다. 피처는 우리가 이 카운터 보에 대한 부분을 마우스로 가져가서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작업 트리에 있는 이 구멍에 대한 항목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그런 다음 아래쪽에 보이는 화살표 있죠? 회전축이라는 부분입니다. 클릭을 하죠. 활성화 시킵니다. 그리고요, 회전하는 축을 선택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 원기둥의 면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자동으로 이 원에 대한 중심축을 이용해서 이렇게 회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원형 패턴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수는 4개죠. 그리고 확인. 자,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 다음요, 우리는 안쪽 면은, 그렇죠? 반지름이 2입니다. 2. 그렇죠? 그래서요, 자, 이 부분에 목깎이를요 2mm. 자, 안쪽 부분 확인. 그리고 또 어디 부분 있죠? 자, 이게 보면은 3-C1인데 챔퍼 1이 3개라는 거죠. 자, 이곳과 이곳, 그리고 이곳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요, 못따기를 1mm, 못따기 실행하시고, 클릭. 자, 이쪽입니다. 그쵸? 클릭해서요, 확인. 그러면 이렇게
예제 도면과 같은 모델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요. 이번 시간에 이 예제 도면을 모델링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